여야의 정치 고수와 함께 뉴스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 뉴스 게임 예측의 달인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니 뭐 풀어야 될 퀴즈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두 분과 안부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OX 판부터 좀 준비를 해주시겠어요? 안에서 최수성님은 양복 주머니에서 아래 하나 아니, 위 하나 지난번에 꽂으셨어요. 예. 안 갖고 들어와가지고 그래갖고 요 안에다. 저는 뭐 지갑 꺼내시는 줄 알았는데 OX 판을 꺼내셨습니다. 자, 준비 완료됐습니다. 이번 주 정치를 정리하는 퀴즈 드립니다. 여러분도 유튜브와 레인보우 그리고 01212로 샵 1212로 퀴즈 한번 같이 풀어보세요. 출발합니다. 1번 문제. 민주당 내 모임 원칙과 상식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표, 지도부, 중진, 기득권 내려놓아라. 그리고 통합 비대위로 전환하자 촉구했는데요. 이 원칙과 상식의 요구대로 이재명 대표가 정말 사퇴할까요? 들어주십시오. X. 두 분 다 X. 2번 문제. 이낙연 전 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내년에는 신당 창당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목표는 원내 제1당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이낙연 신당 만들어지고 제1당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주십시오. X. 왜 안 드세요? 그냥 안 들겠습니다. 이건 왜요? OX 문제로 성립될 수 없는 문제 성립 문제를 자체가 출제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말씀은 보나마나 오다는 아닐 거고 같고 그 문제가 두 문제예요 사실상. 그래서 조금 헷갈리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보충 설명으로 가겠습니다. 3번 문제. 문재인 전 대통령 내년 1월 1일과 2일 문정부 출신 인사들을 초청한다고 합니다. 총선 출마를 앞둔 사람들이 몰릴 걸로 예상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총선 앞두고 이재명 대표와의 연대가 있을 것 같다. 일명 문명연대. 이 문명연대 정말 이루어질까요? OX. X. 김영우 의원 O, 최재성 수석 X 드셨어요. 4번 문제. 김기현 대표 사퇴 후 국민의힘은 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비대위원장 선임만 남았는데요. 두 분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추천해 주십시오.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이 나왔네요. 이거는 말씀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영우 의원님.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번외 선수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윤희숙 전 의원. 윤희숙 전 의원 네. 추천. 네. 자, 최재성 수석님. 저는 뭐 사람은 모르겠고 네. 검사스러운 분이 하지 않겠나. 추천인데요. 추천인데. 검사스러운 분 중에 한 분. 아니 이건 지금 민주당의 바람입니까? 아니 뭐 그러지 않겠나 싶어요. 추천을 하냐 아니냐 상관없이 그런 사람이 올 것이다 그 네, 말씀이세요? 네. 인물로 떠오르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 오케이. 자, 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김기현 대표의 사퇴. 이렇게 국민의힘의 혁신이 진행되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놓고 또다시 갑론을박이 진행 중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잔류 가능성을 두 분은 몇 % 보시는가? 역시 주관식입니다. 말씀으로 해주시죠. 오늘이라면 한 60%. 잔류 가능성 60%나 보세요. 자, 최재성 수석님. 저는 0% 아니면 100%. 뭐 아니면 돕니까? 네. 뭐 아니면 도지만 하나 골라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100% 쪽에 좀. 진짜요? 약간 충격적인. 예, 마지막 질문 6번입니다. 민주당이 이달 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거부냐 아니냐. 거부권 행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들어주시죠. O. 네, 조건을 붙여서 O. 김영우 의원, 최수석 모두 다 O 드셨는데 김영우 의원은 조건부 O. 네. 여기까지. 마지막 설명은 좀 필요하네요. 조건부 O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냥 거부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 민심도 그렇고. 하지만 지금 이제 워낙 총선이고 민주당이 이제 사실 굉장히 끈질기고 전략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가지고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순수히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고
이것을 뭐 총선 이후에 하자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거하고 연동해서 하자든지 그런 쪽으로 나오지 않으실까 아, 그런 생각을 총선 합니다. 이후, 총선 전 말고 이후에 예. 하자는 조건으로 예, 이게 받는다든지. 특검 총선이 돼버리거든요. 그다음에 어, 지금 민주당이 계속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예. 검사에 대한 탄핵 음. 이런 거 하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하면은 뭐 내년 총선은 완전히 그냥 그 거의 그런 막장으로 가자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그냥 응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마 이제 협상을 할 것이다. 이거 민주당이 네네. 받아들일까요? 시기를 좀 늦추든 조건으로 뭐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받아들이죠. 안 받죠. 예. 어, 왜냐하면 우선은 뭐 대통령의 제2요구는 특검법 통과되면 이제 거부권이죠. 거부권. 네. 제2요구가 15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거는 특검법 통과를 전제로 했을 때 거부권 아니에요? 음. 근데 특검법 통과 자체를 이유로 음흠. 미루자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죠. 신뢰할 수가 없다. 뭘 믿고? 그렇죠. 어,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에 특검법 무조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음,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음. 과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투표할 때는 이게 무기명 투표잖아요. 혹시 국민의힘에서 대우에서 벗어날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이게 지금 뭐 다들 그렇게 추측들을 하고 계시지만 소위 국민의힘 공관위가 연기되는 네. 이런 것이 공관위 설치를 연기한 이유가 소위 말해서 이제 공천 과정을 늦추는 거거든요. 이게 음흠. 특검법 이탈 우려하고 연동이 돼 있다. 아, 이건 공천 뭐 탈락한 사람들이 이 대우에서 벗어날까 봐, 그렇습니다. 찬성해 버릴까 봐. 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총선에 예. 우선 자기가 당선이 돼야 되는데 음흠. 특검법을 거부하고 제의 의결을 했을 때 예. 이것이 또 통과가 안 되면 음. 악영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분이 있고요. 또 있을 거고요. 또 김웅 의원처럼 네, 예. 뭐 실명 뭐 본인이 또 얼마 전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수사를 통해서도 안 됐는데 특검법 뭐가 문제냐. 거부권 그래서 행사하지 마라. 예, 이거 특검법 소위 말해서 이제 하자는 얘기거든요. 네네. 이런 의원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특검법이 통과되고 이것을 또 그냥 그 받아들여지면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 안 하면 그 지난번에 뭐 한 2년 가까이 이제 문정부 검사들이 뭐 수사를 했는데 별게 나오진 않았더라도 예. 이거 자체가 계속 이슈가 됩니다. 아. 뭐 소환 일정 잡고 카메라에 비치고 검찰 출두하고 음. 이러면은요. 총선을 치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치를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 실체의 어떤 그 범죄 여부와의 관계없이 이거 자체가 블랙홀입니다. 이 자체가. 블랙홀이에요. 예, 그거를 선거 민주당이 끝이에요. 예, 민주당이 원하는 거죠. 그거를 순수히 받아들이기가 정무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해서 거부권 행사할 네. 거다 그 말씀. 자, 민주당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어제 기자회견 열고 통합비대위로 전환하자. 아니,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혁신의 바람이 부는데 민주당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대표직 내려놓으시고 우리도 비대위로 가자 선언했는데요. 두 분 다 이재명 대표는 사퇴할 리 없다. X 드셨어요. 최수정님 그렇습니까 분위기? 네네. 음. 그리고 원칙과 상식이 그런 요구를 한다고 대표직 사퇴를 하고 비대위 전환한다 이런 것은 우선은 이제 전제가 맞지를 않아요. 원칙과 상식이 요구한다고 그렇게 합니까? 원칙과 상식이 뭔데? 뭐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어허. 그 사법 리스크 이걸로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영장이 기각됐어요. 음흠.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죠. 음. 그런데 강서보궐선거 또 민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제 흔들렸고 예. 그걸로 그래서 혁신위도 뜨고 음흠. 결국은 뭐 지금 엉뚱하게 지금 비대위 체제로 국민의힘이 가게 되는 상황이 음. 왔는데 그걸 기화로 여전히 뭐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변화된 이제 환경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도 비대위 하니까 우리도 비대위 하자. 음. 이거는 주장으로서 일단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고요. 이것 때문에 뭐 비대위로 간다? 이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꼭 봅니다. 원칙과 상식 얘기했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혁신이 급박하게 이루어지면은 민주당도 좀 불안감 느껴야 되는 상황은 아닌가요? 이제 오히려 그런 점보다 예. 한쪽에서 조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다. 혹은 아. 또 이제 관전자 입장에서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낙연 신당 예. 그다음에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음. 이 삐그덕거리거든요, 민주당이. 음흠. 그래서 그다음에 이 대표 본인의 이제 거취 문제, 출마냐, 험지 음. 출마냐, 뭐 불출마냐 예, 이 예. 문제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이제 예. 사무총장이 총선을 사실상 이제 지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공천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사무총장이 혹여라도 이제 경선을 하지 아니하고 음. 단독 공천을 지난번 4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음. 조 사무총장이 단독 공천을 정책위 의장이라고 단독 공천을 받은 아주 특이한 음. 사례였는데 그 지역구 환경도 그렇고 이번에 단독 공천을 또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지뢰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이낙연 신당 예. 이것을 못하게 어. 하려면 정치적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비대위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고민은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이 요구해서 그러진 않지만 이낙연 신당이 그 비대위로 가는 어떤 촉매제가 될 가능성은 있다. 그런 말씀. 자, 김영우 의원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은 변화의 모멘텀 이게 전혀 없습니다. 이낙연 그 신당 그게 하나의 변수이긴 하나 역시 이재명 당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변화할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면은 뭐 이재명 당대표가 정말 그 총선 자신 있고 하면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불출마할 수는 있겠으나 절대 뭐 당대표직에서 내려올 일은 없다. 예, 오히려 더 당내 장악력을 강화시킬 겁니다. 아니 불출마는 할지언정 대표직은 안 내려놓을 거다. 그럼 왜? 그렇죠. 그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당선시켜 놓는 게 대권 가도로 가는 제일 좋은 길이죠. 본인 입장에서. 내 사람들을 심어놔야 그럼요. 대선에 유리하다. 예, 그래서 내년 총선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얼굴로 치를 거예요. 예, 그거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을 겁니다. 이낙연 신당이 탄생하더라도, 그럼요. 혹은 뭐 어떤 분열의 흐름이 예. 있더라도 이재명 대표 내려올 일 없다. 예, 당 대표에서 내려올 일은 없다. 그건 조금 셈법이 조금 다른데요. 예. 소위 말해서 이제 대중적인 지지도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분들은 당에서 공천권 행사 등을 통해서 특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자기 의원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서 그 세력으로 이제 대권 도전을 해보려는 요런 루트가 공식이 있고요. 있죠, 일종. 예. 그러나 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은데 현역들이. 예. 그런데 이미 이제 대권 도전을 했고 민주당 내에서는 지지자 내에서는 아주 압도적인 그 차기 지도자 후보로 그렇게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현역 의원 숫자가 아주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워낙 단단하다. 그래서 이미. 오히려 그거보다는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이재명 대표는 다음 차기 이 대선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심각한 장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총선을 이겨야 된다. 이런 것이 기준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판단 기준.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번 총선에서 크게 지면 바로 레임덕이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당대표인데 총선 지면은 끝나잖아요. 그래서 대표직만 내려놓는 게 아니라 대선 가도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당연하죠. 당연합니까?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내려놨을 때 과연 총선을
이길 수 있는 비대위 체제로 갔을 음흠. 때 이길 수 있느냐 음. 없느냐 이렇게 이게 판단 기준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고 그 흐름에 가는 그러니까 뭐 변화의 현역 가능성이 의원 있다고 숫자, 보시네요. 뭐 친 이재명 오케이. 숫자 이런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쯤 돼. 근데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네. 정말 뭐 바깥에 또 저의 시각이기도 합니다만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도 좀 개혁적인 그러니까 전혀 이제 지금 뭐 대안이라고 생각하진 않겠지만은 우리가 볼 때 예를 들면 뭐 김부겸 전 총리가 됐든 누가 됐든 개혁적인 인물 음. 뭐 이탄희 의원도 그렇고 음. 그런 분이 만약에 지도력을 발휘해 가지고 한다면은 총선 더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아 이탄희 비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이끄는 지금 그 민주당의 모습보다는 훨씬 외연 확장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는 본인 얼굴로 본인이 치르는 지금 총선을 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민주당 전체의 그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 바깥의 기준이 좀 달라요.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당으로 출마하세요? 그럼 윤희숙 바깥에서 비대위원장 보는 게 이렇게 엉뚱하게 얘기를 하시더니 민주당 바깥에서 문제는 보는 게 매우 훨씬 잘 보여요. 자, 매우 많이 생각을 한 아니, 듯한 그 느낌이. 비대위원장 그럼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정리할게요. 네. 김영우 의원은 비대위로 갈 가능성 없지만 혹 간다면 뭐 이탄희 비대위원장, 지금 김부겸 비대위원장 말씀하셨는데 최재성 수석은 총선 승리를 위해선 비대위 갈 가능성 있다고 하셨고 그 경우에 위원장은 누가 좋다고 아니 보세요? 있다고 없는데 고민을 한다면 원칙과 상식의 네. 그런 문제제기 때문에 비대위 그건 가는 것이 아니라는 아니고 얘기고. 예. 이낙연 신당이나 이런 정치적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은 할 수도 있겠다 정도고요. 비대위로는 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없다고 거고요. 보시고 비대위원장 추천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그러면은 패스하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천 이야기로 좀 가겠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 추천하셨는데 윤희숙 의원 이름은 뭐 지금 화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않죠. 그래서 아까 제가 번외 선수라고 그랬는데 일단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저는 예. 경제 중요하고 따뜻한 시장 경제 원칙이 있으면서도 그런 능력이 있죠. 전문가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뭐 여성을 이제 암컷이다 뭐다 이렇게 막 비하도 하고 그러는데 예, 그렇지 않다라는 걸 확실히 또 보여줄 수 있죠. 여성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한번 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 서초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따뜻한 지역인데 우리 당 입장에서 지난번에 굉장히 사실 아깝게 본인 스스로 컷오프를 했죠. 그 국회의원직 사퇴했습니다. 사퇴를 했는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뭐 이렇게 심각한 사건은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볼 때도 아버지가 농지법 위반이었죠. 그 농지법 위반이 그때 제가 봤을 때 무슨 큰 뭐 투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평생 일하면서 그거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일로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 정도면은 그 수도권 민심에 맞지 않을까요? 확장성도 있고 민심에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윤희숙 전 의원이 여러 당협에서 특강하는 거를 제가 모조리 찾아봤습니다. 유튜브를. 아주 민심에 맞는 얘기를 잘하더군요. 사실은 대통령실이 뭐 당무 개입 안 한다고 하지만 그 의중이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도 오케이 하겠습니까? 윤희숙 의원을 흔쾌히 오케이 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솔직히 윤희숙 의원의 그 발언 수위가 여태까지 있었고 하지만 그런 면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있죠. 새로운 이름이 튀어나왔네요.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거죠 바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용산에서 이 용인될 수 있는 카드냐 우선 아니거든요. 그거는 뭐 이준석 대표처럼 뭐 맞서고 싸우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윤핵관을 소위 말해서 불출마시키고 만들다시피 했던 김기현 당대표도 사퇴시키고 이런 이유가 뭐겠어요. 뭡니까? 크게는 이제 총선 이겨야 되는데 이걸 기화로 이제 여러 지역구를 현역 지역구를 좀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수요 공급이 지금 안 맞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수요는 새로운 수요가 있는데 용산발 수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공급은 근데 이게 지역구가 이길 만한 데가 한정적이잖아요. 이런 작업을 잘 수행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대통령 친정 체제 중에 친정 체제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거는 그래 혁신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혁신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숙청이라 그런 거라니까요. 숙청 비대위가 될 것이다. 아니 지금 김기현 대표나 네. 이 장제원 불출마 이것이 누가 그거를 혁신으로 봐요. 숙청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감동이 없잖아요. 보통은 내려놓고 저렇게 불출마하고 이러면은 그래도 감동과 일종의 이제 결기도 같이 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인데 그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자발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유니스 카드 이런 것은요 상상 밖의 영역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본방송 정리를 하고 오늘 5분만 더 유튜브로 좀 이어가겠습니다. 아직도 퀴즈 좀 해설해야 될 게 많네요. 두 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랩을 했네요. 랩을 아주. 다 알아들으셨어요? 했어요? 언제? 발음이 정확해서 그래도 두 분이 다 알아들으셨으리라. 무슨 랩을? 지금 굉장히 제가 빨리 읽었잖아요. 빨리 재난 읽었다고? 문자. 전화 문자. 아, 이거 참.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대설, 강풍, 풍랑특보, 특히 비 많이 내린다니까 지하 시설들 다시 한번 점검 좀 하셔야 됩니다. 예, 두 분과 함께 본방송에서 넘어왔는데 아니 퀴즈 해설을 몇 개 가지도 못했어요. 다 해설거리가 좀 많은 것들이네요. 보니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넘어왔는데 일단 김영우 의원은 윤희숙 전 의원을 추천은 하셨는데 추천. 김영우 의원조차도 광고 나가는 동안 제가 여쭤보니까 가능성은 희박하다. 네. 추천은 했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제대로 되려면 네. 지금 이제 가능성 소위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이런 분들보다는 민심에 맞는 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는 거가 훨씬 중요해요. 음. 그러면 전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봅니다. 예. 평상시 대책위원회가 아니라 비상시 대책위원회잖아요. 당연하죠. 비대위는. 당연하죠. 그 비상인 이유는 뭔가 여태까지 쭉 잘못돼 왔다는 거예요. 음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총선에 이기는 상황을 만들어 보자는 거 아닙니까? 고치자는 거잖아요. 고치자는 거죠. 네, 또 확 고치자는 거죠. 바꾸자는 거고. 비상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는 평상시에 그 기준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윤희숙 전 의원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추천 말고 가능성적인 측면을 좀 보겠습니다. 최수정님은 아까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검사스러운 사람이 올 것 같다 이러셨는데 그 어떤 걸 생각하시나요? 이런 거죠. 이제 비대위원장이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상품성, 음흠. 대중적인 뭐 이렇게 지지, 네. 뭐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요 개념하고 예. 완전히 다른 이제 스타일의 비대위원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말씀드렸다시피 김기현 대표 5등하고 있는데 당대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용산 출장소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비대위원장은 더 큰 숙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공천 과정에서 용선 수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소화해 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현역 지역에 이제 필요한 이제 이 지역구들을 좀 만들어야죠. 절대 경선으로 그 정치 신인들이 안 이길 수 없죠. 되거든요. 현역을 못 이기죠. 그래서 한쪽으로는 제가 강서보궐선거 졌는데 그래서 책임지고 사무총장이 물러났다가 인재위원장으로 복귀하잖아요. 인재위원회는 전략공천이거든요. 영입된 인재들은. 그래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위원장은 그 역할 소화해내는 그 통로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역의 지역구를 좀 많이 비워놔야 아하.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역이 출마하지 아니하거나 구속되거나 혹은 탈당하거나 네. 이런 경우 그 지역을 전략 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또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제가 있기 때문에 대중성, 상품성, 스타성 뭐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국민의힘의 시각하고 민주당의 시각이 그래서 완전 제가 다르네요. 검사스러운이라는 예, 예. 표현을 쓴 거죠. 예. 그렇다면은 가장 대통령이나 이쪽에 해야 될 이 숙제 예. 이런 것을 가장 잘 이행할 사람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표현을 검사스럽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대전제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왜 저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자기가 만든 당대표 까지 또 윤핵관의 핵관 중에 핵관 장제원까지 예. 저렇게 소위 말해서 계속 날리면이잖아요. 지금 날리면의 역사예요, 지금. 이러면서까지 왜 하나. 아니 선거 이겨야 되니까 민심에 거스르지 않겠다. 혁신 인적 근데 쇄신하겠다 저게 아니에요? 좋은 수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거 누구도 혁신으로 안 받아들이고 음. 제거했다고 보는 거죠. 자발적이지가 않잖아요. 숙청이다. 예, 숙청입니다. 그래서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전제가 뭐냐면은 어.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네. 대통령 선거를 같이 치렀던 그 단일 프로젝트를 했던 네. 그 시기에 프로젝트 같이 한 사람들로 보는 거고 허허. 윤석열 당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어. 가장 강력한 이 대통령의 저는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민의힘 혁신에 대해 계속 의심하는 겁니다. 이 혁신이 이름은 혁신이고 이름은 인적쇄신이고 이름은 비대위원장인데 대통령실에 대통령실 내려오는 뭐 신핵관이라고 요새 표현하나요? 신핵관, 검핵관 이들 자리 마련해주기 위해서 지금 물갈이 하려는 작업하려는 그 비대위 아니야? 그 혁신 아니야라는 의심을 계속하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그거 아니야.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제가 쭉 이렇게 접해보고 또 취재해본 바에 의하면 강서구청장 선거 대패 이후에 정말 고심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진짜 고심이다. 예. 그래서 완전히 이제 방향을 이거는 이기는 선거로 가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기는 선거에 방점이 찍혔다. 그러니까 진짜 절박함에 예, 의한 예. 거다 이건. 이제는 숫자에 있어서 의석수 확보다. 그 진짜 절박함이 대통령실도 절박하다는 얘기예요. 절박했죠. 대통령도 예, 절박하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전달도 됐고 그렇게 느껴가지고 네덜란드 해외 출장 전에 굉장히 많은 고심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추천은 뭐 윤희숙 전 의원 뭐 추천은 제가 그냥 했습니다마는 네. 가능성도 꽤 열려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김한길 위원장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보수 내부에서 반발이 있어요, 물론. 특히 영남권 의원들이 민주당에서 있죠. 온 사람을 왜 이런다면서요. 그런데 그 과거에 김종인 위원장 때도 반발은 있었습니다, 사실.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정말 비상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야 돼요. 지금 외연 확장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노련한 그 노련미가 없으면 예. 이거 쉽지 않다. 그리고 리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당내 이런 거에 있어서 그것을 돌파하려면 이거 단순히 그냥 윤석열 대통령 말을 잘 듣는 사람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김한길 위원장 카드가 저는 꽤 살아있다고 봐요. 꽤 살아있다고 봐요. 살아있다고 보고 지금 이 혁신의 배경은 정말 대통령도 절박하게 느끼는 거지. 그거는 확실해요. 용액관 심으려는 거는 그거는 민주당 생각이다. 거기서 확실해요. 완전 두 분의 생각이 좀 다르다는 거. 그거 하나 정리를 하고요. 김한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올 가능성 좀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하태경 의원은 인요한 위원장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그거 하나만 좀 체크하고 하죠. 최수성님. 인요한 위원장은 저는 제로라고 봐요. 제로입니까? 예. 제로입니까? 예. 김 의원님도 저도 어렵다고 봐요. 김 의원님도 제로라고 보시고. 자, 한 가지만 더 해설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진행을 하면서 매일매일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제 박성민 대표도 최근에 장제원 의원 불출마하고 김기현 대표 그만두고 요 움직임 속에서 이준석 대표의 유턴 가능성이 좀 생겼다. 이런 얘기를 어제 박성민 대표도 하시고 아까 하태경 의원도 그 얘기를 하시고 심지어 두 분은 김영우 의원은 60% 잔류 가능성. 최수석은 100 아니면 0인데 100쪽이 더 많다 이러셨어요. 잔류 100. 저는 뭐 한 달 반 전에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99라 그러셨어요. 아니요. 100이라서. 신당 창당 가능성 제로다. 그때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네, 맞아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때 여튼 조회수 좀 나왔어요. 그때. 제가 왜 깜짝 놀라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당에 남을 가능성 0%라는 얘기를 스스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정치인이 어떤 명분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우선 이준석 대표는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신당 나 할 이유도 없고 하기도 싫어.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 음. 특히 대통령 바뀌어야 돼." 요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당 창당을 한다 그러면 "야 이걸로는 안 돼. 국민의힘 안 돼. 인제 끝났어. 음. 그래서 나는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신당 창당하기 싫어.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 이거예요. 예? 지금까지 느낌은 그렇게 느껴지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쪽에 더 방점이 있다? "가능성이 매일 1%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표현. 그게 신당 창당할 사람이 그렇게 해요? 하겠다 말겠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당 시위를 한 거거든요. 지금. 바뀌라고, 예. 당 바뀌라고. 그래서 음. 그 이준석 대표의 소위 말해서 이 변화라는 이 변화라는 요 두 글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요게 하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하여튼 장제원 불출마 뭐 김기현 대표 이 사퇴? 대표직 사퇴하고 뭐 이런 등등이 그런 이제 변화로 읽혀질 수 있는 이준석 대표가 주장했던 변화로 읽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인제 해석인 거죠. 근데 정말 최수성님 말씀대로 남으려면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남을 수 있는 명분이 안 되잖아요. 더 확실한 대통령의 사과, 뭐 그때 체리 따봉 뭐 이런 거에 대한 사과 정도까지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서보궐선거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신당 시위를 하면서 할 것처럼 그러나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매일 1%씩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한다라고 딱 못 받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전제가 국민의힘의 변화예요. 그런데 그 페이스를 잘 갖고 오다가 오버 페이스한 게 있어요. 뭐요? 그게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변한다는 게 뭐냐? 예. 그랬더니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이태원 참사, 예. 해병대 그 예. 단장 수사단장 문제. 예. 근데 이거는 진짜 뇌관을 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디테일로 간 거예요. 뭐 저기 홍범도 장군 예. 그 세 가지를 흉상 이런 거 얘기를 했고 얘기했죠.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최상병.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좀 삐끗한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그냥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고 당이 바뀌어야 되고 이쯤에서 갔으면 지금 상황이 조금 그런 것들이 인제 충족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고 문제가 인제 남은 건데 아무튼 이준석 대표는 신당을 하기 싫어해요. 그렇게 보이세요? 그럼요. 어쩔 수 없이 '나는 한다.' 이거지. 예. 그 처음부터 그거였죠. 예. 당이 이렇게 안 바뀌니 할 수 없다. 나는 신당 그건 그렇죠. 하겠다는 거 아니다. 신나서 한다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럼요. 오케이. 자, 김영우 의원님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그 국민의힘을 나가는 순간 정치적인 그 활동 공간은 훨씬 좁아질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그 보수 내에서의 이준석 그 힘, 예. 파워 그거였지. 나가는 순간 누구하고 같이 할 거며 그게 굉장히 불명확하고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은 외면당하잖아요. 뭐 이낙연 전 대표하고도 안 되는 거고 금태섭 전 의원하고도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정의당의 누구하고 또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렵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점점 저도 보니까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하고 이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차릴 수 있는 그 전투력도 많이 꺾이지 않겠나 싶고 그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거죠. 뭐 지금 뭐 전국적으로 출마할 사람들을 모집한다 어쩐다 하지만은 지금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언론의 관심도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비대위 체제 한번 보십시오. 비대위 구성되죠. 또 공관위 구성되죠. 선거를 바뀌죠.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그 활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더 축소된다 생각하죠. 그렇게 보셔서 네. 60%를 주셨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뉴스 게임 여섯 문제에 대한 해설 들어봤습니다. 최수홍님 오늘 되게 양복 멋있게 입고 오셨어요. 아주 뭐 네, 굉장히 그레이. 굉장히 이 질감이 화면에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멋있게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아이 왜 이렇게 삐딱하게 나오냐? 자, 그런가 하면 김영우 의원님 화면 좀 보세요. 이 꽃하고 오늘 세트세요. 꽃 여기도 또 한 송이가 있나요? 네, 그거 이제 버려진 꽃 그거 하나. 약간 시들어갖고 걔는 오늘 뭔가 꽃과 이렇게 또 어울리는 배치. 아, 어. 이거 오늘 탄신 크리스마스. 탄신 저요? 네. 생신이세요? 저 탄신한 지 한 2달 넘었는데요. 갑자기 왜? 최수영이 오늘 약간 이상하시네요. 약간 시비 쪼신 지금. 여기까지. 날이 춥습니다, 여러분. 비하고 눈 소식 막 있고요. 주말에 되게 춥대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면 보시면서 우리 청취자들께도 커피 한 잔씩만 오늘은 한 잔씩만 갈까요? 예, 자 보십시오. 저기 저 보시면서 화면을 찍어주세요. 봐야겠네. 예, 찍어주세요. 닉네임 찍어주세요. 닉네임을 찍다니요. 앞에 아, 그냥 저기 계신 분들. 커피 드릴 분. 예, 커피 커피 드릴 드릴 분. 분. 예. 자두. 아무것도 자두님하고 아무것도님, 예, 뭐라고 쓰셨는지 지금 막 빠르게 올라가서, 네. 예, 이건 뭐. 자두님, 아무것도님께 한 잔씩 커피, 따뜻한 커피 선사하면서 두 분 화면 보시면서 인사할 준비 좀 해주세요. 예, 자, 아니 화면 자기 화면. 카메라 보라고 카메라. 이분들 TV 다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촌스럽게 모니터를 보세요? 저 앞에 카메라, 정면에 모니터와 카메라 이 보시고. 카메라가 그럼. 우리 청취자들 향해서 손 흔드시면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잠시 후 댓글쇼 이어지는 거 아시죠? 가만히 계시면 방 옮겨드리고 안 되면 댓글쇼 방으로 얼른 들어오세요. 여기서 두 분간 인사하고 저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